네, 빌런 사냥 코너는 또 정치의 시즌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지금 이제 네. 선거가 한 일주일 남짓 네. 지금 이제 남았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의 빌런 좀 잡아봐야 되는데 먼저 아, 오늘의 빌런 오늘의 빌런은 또 영문 약자인데 영어가 나왔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독한 예. 놈들. TK, PK. 가볼까요? 네. TKPK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예, 저희가 사실 컨텐츠로도 다루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게 기사상으로 이제 나오다 제가 보니까 검색해 볼게요. 예, TKPK. 예, 야 이거 어. 자 읽어볼까요? 이준석 뭐 국민의힘 대표 음. TK, PK 유세전 힘 있는 여당 후보로 지역 발전 종합. 자 두 번째 기사. 자, 등 돌린 민심 PK 보수 터파 TK 국힘 손쉬운 승리 점점점.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충 볼 때 보수 텃밭 뭐 이렇게 하니까 지역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니까 뭐 빌로바 TV님이 TK는 대구, 근데 PK는 뭐지 그러셨는데 지명인 건 맞습니다. 지명인 거 맞죠? 맞아. 예.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지명의 숨은 의미도 알아야 사실은 이해가 돼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고 보면 네. 뭐 저게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네.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제시카 현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TK 대구 경부 그다음에 PK는 부산 경남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역만 보면 맞습니다. 지역만 보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네.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거슬러 가야 돼요. 그렇죠. 박정희 역사가 그렇게 가요. 전 대통령이 사실은 고속도로를 놓을 때 가장 또 중요한 선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경제 개발할 때 경제 개발할 때 경부 고속도로를 처음 놨잖아요. 경부 고속도로. 네. 예. 그래서 개발을 네. 경부축을 놓고 했단 말이에요. 네. 경부축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과 부산. 서울과 부산을 놓고 개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래도 서울하고 부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지.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 부산 쪽이 이제 수출 항구가 또 있고 또 네. 부산에 또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 인구가 서울, 부산 쪽을 중심으로 몰리고 그리고 산업 단지가 또 어디 생겨요? 산업단지가 그 부산을 중심으로 전자단지, 구미 뭐 이쪽. 구미 대구 옆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부축으로 인구가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무래도 교통을 따라가니까 그렇죠? 교통을 따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선거에서 좀 유리하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공략을 해야지 사실은 표를 그렇죠.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 승부처가 항상 나오는 데가 수도권. 인구 제일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여긴 무조건 잡아야 되고 네. 그 다음으로 잡아야 될 데가 어디겠어요? 그러면 이제 경부축에 이제 영남권을 잡아야 영남권을 그러니까 잡아야 경상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호남 지역에 있던 많은 분들은 주로 일자리 찾아서 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로 네. 어디로 많이 갔냐면 수도권으로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일자리가 많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회가 있다고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상경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 쪽에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좀 강한 양상을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로 그리고 호남 출신 유권자들 비중을 꼽는 전문가들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일자리를 찾아 어디론가 이동했을 테니까. 네. 근데 과거에 이제 보수 정당의 경우에는 그래서 영남권을 잡아서 그 수도권과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영남권은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런 그쵸? TK와 PK로 나눈다 이런 경상도가 두 개로 나뉘잖아요. 네. 경상 어디랑 어디로 나뉘어요? 북도와 남도로 나뉘겠죠. 경상북도와 네. 경상북도에 있는 광역시 대구 그리고 대구와 경북을 합쳐서 TK. 예. 그리고 부산과 경남을 합쳐서 PK인데 그 경남에는 울산광역시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PK는 사실은 제시카님이 부산 경남 하셨지만 부울경을 합쳐서 PK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울경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부울경도 많이 나와. 말 나온 김에 검색해 볼게요. 네. 부울경. 네. 이거 뭐 지나마나 엄청 기사 쏟아져 나올 거예요. 부울경이 PK인 거예요. 나오죠? 네. 자 보면 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 후보 메가시티 추진 협약 점점점.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민주당은 이제 호남의 지지 기반이 센 거는 대부분도 아실 거예요. 네. 그럼 민주당은 이제 경상도를 어쨌든 버릴 순 없잖아요.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인구가 두 번째로 네. 많은 지역인데 그럼 공략할 때 보통 이제 양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공략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통 내가 이제 네. 반장 선거에 나가. 어. 우리 반 애들이 쫙 있어. 네. 그럼 어떤 애들부터 좀 공략하겠어? 일단은 완전히 저쪽가 있는 애들은 조금 어렵잖아. 어렵지. 완전히 내 반대파는 좀 어. 어려운데 어. 뭐 얘나 쟤나 뭐 비슷한 것 같기도 좀 하고. 흔들리는 그치, 애들을 그치.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사실은 이 부산 영남권 자체는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한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지역 정당의 역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흔들리는 데를 찾기 시작을 한 거죠. 아. 그 흔들리는 데가 어디냐? 네. 바로 부산 지역에 있는데 네. 부산은 좀 지도를 봐야 됩니다. 네. 부산 지역 지도. 자, 부산 지도를 이미지를 좀 볼게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산 지도가 좀 제대로 나온 게 되네요. 네. 자, 부산이 이렇게 보이죠. 지금 화질은 좀 좋진 않은데 네. 부산 하면은 사실 제일 잘 사는 동네는 어딘 것 같아요? 부산 제일 유명한데. 해운대? 해운대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해운대 쪽 이쪽이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파트 값도 엄청 비싸겠네요. 거기 강남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쪽은 많이 발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가 또 열려요. 에이펙 정상회의 부산에서. 그러면서 부산에서, 예. 여기 동백성 가보면은 엄청 되게 잘 정돈해놨거든요. 저도 한번 가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발전이 돼 있겠어요? 동부산, 서부산 중에 해운대 쪽 동부산이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은 동서 균형 발전이 굉장히 이슈이거든요. 하도구나. 선거 때마다.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 나라의 동서도 중요한데 이 부산 내에서의 동서도 되게 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전체 나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이 남부 지방에서 영호남의 균형도 중요하고 또 수도권 대 지방의 균형도 중요한데 이 부산 안에서만 보면은 막 동쪽만 발전시키고 우리는 개털 아닙니까?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서부산 지역이. 굉장히 좀 빙의하시는 느낌인데. 그러면 빙의했는데 그러면은 다시 이제 아까 반장 선거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디를 노크를 해야 되겠어 이 상황. 그러면 전통적인 어떤 보수세가 조금 흔들리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좀 개발에 대한 희망이나 그렇죠.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욕구가 강한 열망이 강한 쪽이 서부 쪽이 좀 어떻게 보면 공략이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지금 미유님이 댓글로 네. 부산 놀러 갔는데 네. 사상이랑 광안리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놀랐어요 하셨는데 사상구가 서부산이고요. 네. 당연히 이제 광안리는 해운대 옆에 있으니까 동부산인 거죠. 그러니까 동서 간의 발전 격차가 큰 거죠. 데드크로스님도 북서부 지역의 홀대론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질서를 좀 깨야 좀 발전이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표를 좀 다르게 던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북서부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민주당의 그 정치인들 내가 부산에서 정치의 어떤 변화를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녹화하는 데가 다 서부산에 몰려 있는 겁니다. 여기 또 밸류블님이 네. 부산 살고 있지만 지역 간의 분위기가 심하긴 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네요. 부산인이 찐 인증해 주셨으면 인증을 해주셨네. 예.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무슨 벨트? 낙동강 벨트. 낙동강 벨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제? 네. 자, 이건 좀 잘 보이네요. 네. 자,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죠. 동쪽과 서쪽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좀 다른. 그렇죠. 그래서 서부산에 낙동강이 관통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민주당의 그 주자들이 녹화하는 데가 이 낙동강 주변이다. 그래서 낙동강 벨트를 사수해야 된다. 이건 누가 사수하는 거겠어? 그 민주당 쪽에서 아니지. 저쪽에서 보수 정당 쪽에서 국민의힘은 사수해야 되는 입장인 사수해야 거지. 그리고 민주당은 도전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상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곳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부산 사상. 예. 그리고 뭐 이런 북강서과 강서을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기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낙동강 벨트가 갖는 그 동서간의 지역적인 그런 특성이 좀 반영된 거라 볼 수 있고요. 근데 요 낙동강의 요 위쪽, 요 옆쪽 여기도 있잖아요. 네. 거기는 경남 지역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입니까 여기? 예. 예. 즉 김해는 봉하마을이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이 있고 양산에는 또 이번에 사저가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택이 양산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요 낙동강의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김해 양산까지 경남의 일부 지역까지 요렇게 묶어서 무슨 벨트? 낙동강 벨트.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큰 다시 이제 PK, TK로 돌아가 정리해 보면 네. 일단 그러니까 이제 TK, PK 중에 어디가 해볼 만하다.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PK가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하다. 좀 그쵸. 뭐라 좀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PK 중에 또 부산에서는 어디가 해볼 만하다. 부산에서는 이제 서부 쪽. 그걸 무슨 벨트? 낙동강 벨트 그렇게 쪽이 이제 해볼 만하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해가 잘 되네요. 잘 확실히. 되죠. 예. 그리고 부울경이었잖아요. 네. 울산은 현대차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표가 그렇지. 또 많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노동자 표심이 있다 보니까 역시 진보 표심이 있어요. 특히 울산 동구 같은데 현대차 공장이 있고 경남에는 또 창원에 또 산단이 있고. 산단이 있죠. 예. 그러면은 그래서 창원의 성산구 이런 데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이 당선되기도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경남에서도 정의당 의원이 배출되는 곳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자 표심. 그러니까 뭐 PK, TK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한 표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선거 구도를 볼 때 그런 점을 잘 봐야 되고요. 반면에 TK는 좀 어떻겠어요? TK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의 성지라고 또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이제 아까도 경부선 얘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고향인 구미에다가 뭐 대구는 뭐 워낙 지금 그렇죠. 이제 보수의 성지라고 보이고 이번에 대구시장에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나갔는데 뭐 압도적인 그렇죠.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상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사실상 이제 TK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민주당에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근데 고향이 TK란 말이에요. 안동이죠, 안동, 경북 네. 안동이야. 네. 그래서 저 이재명 고향 왔습니다. 이러면서 당연히 이기는 건 기대 안 하지만 한 30% 이상만 득표해도 그래서 선방했다 이렇게 봤던 성공이다. 건데 네. 그렇게 얻지는 못했어요. 네. 못했었고 아무튼 요런 상황들 이제 기사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볼까요, 한번 다시? TK, PK. PK. 사실 이런 설명이 없이 그냥 나오면은 뭔 소린가 하고 그냥 아는 사람만 알고 넘어가는. 그냥 지역인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자, 이거 보죠. 자, 등 돌린 민심 PK, 보수 텃밭 TK, 국힘 손쉬운 승리 자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PK가 요걸 좀 설명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PK가 그 PK, TK 어떤 전체 그 영남권 중에서는 그나마 PK가 아까도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조금 해볼 만한 지역이었는데 요번에 어떻게 보면 다시 등을 돌렸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국민의힘이 볼 땐 이런 거지. 야, 니네 이제 PK도 잘 안 될 걸. 민심 다 돌아섰어.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TK는 여기는 원래 우리가 강했던 곳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결국은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영남권 전체가 다 국힘이 유리하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다라는 자기들이 기사. 평가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기사. 네.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네. 비슷한 맥락의 기사네요. 자, 순풍탄 국민의힘 텃밭 TK, PK에서 표심 다지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TK와 PK를 국민의힘 이제 보수 정당 쪽에 기본적인 텃밭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나마 이제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낙동강 벨트 중심으로 민주당이 좀 가져간 지역이 꽤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 원래 우리 텃밭이야. 그렇지. 이러면서 표심을 다진다. 뭐 이렇게 보는 기사겠네요. 그렇죠. 그럼 말 나온 김에 낙동강 벨트 기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거의 뭐 이거는 나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나오네. 벌써 나오잖아. 네. 봐봐. 자, 지방선거 운명의 한 주 여야 낙동강 벨트 총력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는 아까 낙동강 벨트 얘기하셨지만 낙동강 벨트를 사수해야 되는 거는 오히려 일단 그 민주당 쪽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아니 지금 선거 일주일 남았는데 네. 마지막 한 주인데 네. 아니 막 엉뚱하게 저기 경북 가서 예를 들어서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 거는 그렇죠. 네. 해볼 만한 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를 집중하는 거죠 막판에. 그래서
아마 이번 일주일에 나오는 선거운동 기사들은 대부분 뭐 사상구, 강서, 갑, 뭐 양산, 김해 이런 쪽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가장 치열하게 붙는 이 지방선거에서도 가장 화제가 되는 그렇죠. 지역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아주 개별 선거구를 떠나서. 그렇죠. 이것도 하나 읽어보죠. 자 노무현 추도식 맞춰 낙동강 벨트 띄우기. 그러니까 봉하마을이 어디 있어요? 봉하마을과 아까 얘기했듯이 김해. 양산과 김해가 어떻게 보면 낙동강 벨트에 편입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23일이었죠.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는 그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선거랑 조금 연결해서 낙동강 벨트를 좀 길게 좀 가져가자. 그렇죠. 뭐 이런 정치적인 노림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네. 뭐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네, 뭐 이 여기 정도... 계신 우리 60분 정도 딩딩대학 채널 계신 분들은 네. 이제 뭐 TK, PK TK, 쪽은 PK 부울경 낙동강 벨트까지 아시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거 기사 이해하시는데 네.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다. 없을 거고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거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오늘 빌런사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지금 댓글 반응으로 그렇죠. 데드크로스님이 원래 울산 지역은 노회찬 시절 땐 정의당 파워였는데 고 노회찬 의원 사망 이후 노동사 표심이 폭파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도 해주셨고요. 네. 구심점이 좀 사라진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삐까번쩍님 아는 사람만 아는 지식 흐흐 하셨는데 딩딩대학의 정체성이죠. 네, 그렇죠. 이게 쉽게 설명을 또 안 해주면 또 생업에 바쁘시거나 또 학업에 바쁘신 분들이 이런 깨알 지식을 좀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분들 저희 삐까번쩍님 하산합시다 하는데 하산했다고 나가시면 안 되고 꾸준히 이제 계속 보시면서 아르콩님이 질문 하나 하셨네요. 대구 경북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영어 약자를 쓸까요? 사실은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TK, PK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쓰긴 쓰는데 어떻게 보면 최대한 이제 발음으로 대구, 경북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신문지상의 헤드라인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뭐 있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90년대 초반에 세계화 한다면서 영어 표현 이런 게 조금 있어 보이는 게 있었어. 그래서 정치인들도 DJ YS, 뭐, MB DJ, 뭐, MB 이렇게 가다가 그렇죠. 요새는 거의 안 쓰죠. 요새는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사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강조라기보다는 헤드라인에 압축할 때는 사실 영문 약자가 경제적이긴 하고 그다음에 이 정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맥락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쓰면 또 잘 안 바뀌는 것 같긴 해요. 그거 관련해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사를 TK, PK 이렇게 막 쓴다는 거는 사실은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버리고 간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딩딩대학이 심지어는 이제 TK, PK가 자주 쓰이던 때랑 지금이랑은 또 영문 약자를 맞춤법 쓰는 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부사는 P로 시작했거든요. 푸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PK가 된 건데 맞아요. 지금은 B로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시대적으로 맞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TK, PK 잘 이제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김도희 PD님이 이러고 계시거든요. 지금 시간이 막 쫓기고 있어.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 점심 메뉴 추천 넘어가겠습니다. 네.